안녕하십니까. 하생항 손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23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어느덧 2024년도 12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모레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이 됩니다. 뭐 휴장도 있고 조기 폐장도 있어서 주 초반은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할까 차분한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시장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주말간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가 시장은 결국은 늘 살아있는 유기적인 그런 생명체라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내가 투자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아니죠. 주말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18%가 상승한 42,840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1.03%, S&P 500도 1.09%가 상승하면서 그래도 낙폭을 잘 메꾸면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낙폭을 메꾼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추세가 워낙 강력하게 무너졌고, 또 추세가 세기 형태로 분산해서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칼에 조정을 한 반에 받았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좋지 못한 분위기를 이 정도면 그냥 소소하게 선방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멈춰 세웠는데, 장이 종료되고 일단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임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장중에 그 관련된 우려감이 좀 있긴 있었지만, 예산안 관련된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잘 걷어냈었고요. 그래서 임시 예산안도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내년 트럼프의 취임까지 시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은 별로 그런 내용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고, 흔히 말해서 그냥 비바람 몰아치고 앉아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옷이 젖을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빨리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단 예산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많이 털어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주가도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신경을 썼던 것은 PC였죠. PC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배제하고자 PC 때문에 제가 매매를 빠르게 끝내놓고 마감을 쳤는데, 결국 PC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했지만 결국 회복을 하면서 크게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문제는 크게 반등을 했지만 제 차례예요. 크게 반등을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매매했던 그 자리 그대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관점상 중요한데, 큰 추세는 반등을 모색을 할 거예요. 큰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반등을 모색을 할 건데, 과연 이 반등을 모색할 만큼의 에너지를 시장에서 잘 공급할 수 있을런지가 조금 관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까지는 경제 지표들이 좀 나와요. 내구재 지표라든지 신규주택 판매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내일부터는 그냥 꽝입니다. 물론 지표가 한 두세 개 정도 볼만한 내용이 있긴 한데 크게 시장 영향을 안 줄 거예요. 거의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거의 꽝이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지날 때까지는 좀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싸움은 오늘, 그 다음에 목금 이 정도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뭐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를 큰 명절로 보기 때문에 24, 25, 사실은 26일까지도 영향을 좀 보통 받습니다. 그래서 24, 25, 26 거기에다가 연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자금들이 무브먼트는 안 하는 시기거든요. 큰 자금들이 막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적 변동성의 흐름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흔히 말하는 수급에 의한 눈치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오늘장도 그 영향권에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부분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가 뚜렷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마 낙폭에 대한 반등폭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이유가 간단하죠. 지난 금요일날장의 거래량을 보시면 뭐 좀 특별한 게 있죠. 물론 조금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고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기일이었습니다. 만기일이었고 12월물 선물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거래가 올라오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거래량을 좀 많이 소진했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명절이라 표현할게요.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좀 한산해질 걸 대비해서 조기에 털어내는 물량도 좀 있다 보니까 거래가 좀 급격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당 자금의 포지션들이 한번 자리를 잡고 나서 아마 이동을 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여져요. 이동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아마 자리를 깔고 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고, 자리를 깔고 앉는다라는 얘기는 움직임보다는 아마 감망권에 조금 더 힘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자금에 의한 변동성보다는 아마 단순 힘겨루기가 조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움직임이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글로벌 주가의 움직임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주가의 움직임들 좀 같이 보면 일단 지금 항생 쪽도 방향성이 지금 좀 무브먼트가 없는 상태. 홍콩도 비슷하고 상해 쪽도 비등비등하고 지금 독일 쪽이 그래도 유럽 쪽에서 독일이 좀 제일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좀 뒤따라서 무너진 경향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쪽도 좀 무너졌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건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고, 니케이도 이미 뭐 박스에 들어간 지 좀 됐고, 반도체 주가도 재조정을 받고 있던 상태, 우리나라도 이미 깨져 있는 상태. 우리나라는 제가 그냥 우리나라 주가를 얘기할 때마다 그냥 한숨이 앞을 가리는데 오늘 반등을 하긴 하는데 저희 브리핑 영상에 커뮤니티 내용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제가 영상에 시황 올려놓은 것들 나와 있습니다. 시황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면 자, 여기서 2500을 반등할 때도 쉽지 않다.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조정이 나타나긴 했는데 너무 쉽게 깨져요. 너무 쉽게 깨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장을 보고 있으면 저야 뭐 우리나라장에 관심이 많죠.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쪽 시스템에서 대한 부분도 제가 연구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이거를 다 정치적으로만 밀어붙이기엔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 있기 전에도 시장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에 이유를 갖다 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도 웬만한 경제지, 경제 뉴스는 대부분 뭐 출근하면 다 보고 다 듣고 하는데 다 무슨 탄핵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다 뒤덮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시장 좋았냐고요. 그 전에 시장 안 좋았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좀 힘이 약했어요, 우리나라 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어마무시한 힘이 뭐 갖고 있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힘을 뭐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하튼 우리나라도 수급적인 악화 상황. 환율이 일단 너무 비싸요. 1450원을 찍고 앉아있으니 수급이 개선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 모두 다 좀 연관이 되어집니다. 모두 다 연관이 되어지고 연동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의 움직임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힘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좀 버텼던 게 미국, 뭐 유럽 이런 쪽이었는데 미국마저도 지금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즉슨 지금은 숨고르기를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현재 현물 쪽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주에 금요일날 반등을 하다 보니까 주가 좀 따라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시장이 분명히 무너지긴 했지만 현물이 아직까지 완벽히 깨지지 않았다. 현물이 완벽히 깨지지 않았다예요. 자,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다시 양봉, 애플 다시 고가 체크, 엔비디아 양봉, 아마존 양봉, 메타 양봉, 그 다음에 AMD 양봉, TSMC 양봉, 브로드컴 양봉 윗골이 달렸지만 테슬라 양봉 마이너스지만 그러니까 종목이 아직은 완전히 깨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읊어드린 종목만 해도 상위권 종목군들인데 얘들이 아직도 이 정도를 버티고 있는 상태. 근데 주가는 회복을 했다 치지만 아직도 좀 흐리멍텅한 상태. 이 상태에서 맞는다라고 하면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등을 했다고 해서 그 반등을 너무 쉽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좀 지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등을 좀 견제할 필요가 오히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견제를 하면서 다음 스텝을 대비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매매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수를 해서 수익도 내고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지 뭐 매도만 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전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수익 내는데 큰 걸림돌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단기적인 매매의 관점이고 시장 전체적인 리듬은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리듬이 지금 매우 강하냐 매우 약하냐라고 물어보면 매우 강하진 않아요. 종목이 버티고 있으니까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내용을 좀 오픈해서 보면 그렇게 막 깨끗한 장세의 성향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공격적으로 현재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무리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젠 사람의 심리인즉 낙폭과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려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물려버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현물들이 2차로 조정을 받았을 때 그 부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리듬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장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 쪽에서 주가가 제가 시황에 그대로 써드렸어요. 혹시 날짜별로 매일 써드렸으니까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 써드렸냐? 2400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건 좋은데 2470에다가 뭘 만들어야 된다? 쿠션을 만들어야 된다. 이 쿠션이 없으면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쿠션을 치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쿠션이 없으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 그냥 그대로 써드렸거든요. 쿠션을 안 만들고 튀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쿠션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글로벌 증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쿠션이라는 건 결국은 매물대인 거거든요. 이 지지대라는 건데 지지대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기술적인 분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간에 놓여져 있는 심리적인 선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올 상반기, 중반기만 해도 2,500, 600 정도는 나름대로의 그런 쿠션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도 받아서 올리면 2,500, 600은 회복한다는 그런 좀 뭐라고 할까 확고한 시장의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2,500을 치고 올려봐도 직전 쿠션에 들어왔지만 이미 직전 쿠션은 투매를 맞아서 깨져버렸단 말이죠. 이 쿠션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지금 뭘 만들어야 되냐? 쿠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쿠션이 없으면 너무 쉽게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이 구간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죠. 갭이 있는 구간이다. 근데 여기가 쿠션이 있어요. 쉽게 한 큐에 안 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현물들이 계산을 할 거란 말이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라는 계산이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 계산 이후에 이게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면 이 쿠션이 깨질 거란 말이죠. 그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확고한 전략을 그냥 뚜렷하게 세워버리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 대비하시는 것이, 상황을 열어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번 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브리핑 영상 올려드릴 거고, 모레는 크리스마스라 휴장이라 제가 올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 추가로 올려드리겠고, 오늘도 그냥 단순하게 금요일날 반등했으니까 가자를 외치기보다는 한번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오늘 시장 참여해서 또 좋은 수익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정한 송 대표였습니다.